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금융과 시사,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유튜버 청세롬이고요. 오랜만에 종목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증시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0.4%, 코스닥이 조금 막판에 장 후반에 조금 충격을 받으면서 1% 가까이 떨어졌고요. 밤사이 미국장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떨어진 부분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 쉬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헝다그룹 관련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어쨌든 오늘 돌아오는 어음이나 오늘 돌아오는 만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29일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못 막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FOMC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11월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결정을 11월에 시작할지 안 할지를 이번 9월 회의 정례 회의에서 말할 것 같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도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기사 한번 잠깐 볼까요? 헝다그룹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새벽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는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11월 초에 열린 FOMC에서 테이퍼링 시작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 계속 이러고 있죠.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지금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금리는 더 있다가 올릴 거지만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가 시장에 뭘 부합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시장에 뭘 부합을 했대요. 어쨌든 이렇게 FOMC 이벤트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종목 한번 봐야죠. 어쨌든 증시가 좋든 안 좋든 종목 이야기를 할 거고요. 대선 테마주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영화금속 먼저 볼까요? 영화금속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55원 2255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니까 다시 이때 처음 말씀드렸어요. 9월 3일 날 금요일 시장 끝나고 처음 말씀드렸잖아. 2255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 사이에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서 2,500원, 2,600원, 장중에는 2,800원도 찍었지만 계속해서 윗골이었고, 거래량은 1,000만 주, 4,000만 주, 3,000만 주가 빵빵빵 터져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다시 1,000만 주 미만, 7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다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숨이 죽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다시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 정도에서 좀 횡보를 치다가 다시 한번 2,000원 중반대에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저가권에서만 잡으실 수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 때 2,500원, 2,600원 이런 자리에서만 잡으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이 변동폭 수익은 만드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움직이는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나는데 잠깐 볼까요? 경남스틸. 자, 비슷하게 낙폭은 5%. 아주아이비 투자나 비슷한데 아무래도 경남스틸이 아직까지 경고딱지가 떨어지진 않았고요. 고가권에서 그나마 이 종목은 잘 버티고 있어요. 한 3배 넘게 3,000원, 4,000원대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만 원대는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탄력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 달리기 시작했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55원 3주 전이죠. 3주 전 3주 전 가격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되고, 뭐 불안하신 분들은 거래 안 하시면 되시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홍준표가 계속해서 양강 체제로 윤석열 후보하고 예비 후보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웅을 겨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토론회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 TV 토론 오늘 두 번째, 8명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시간 배정이 조금 애매해서 좀 깊이 있는 토론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기본적으로 지금 뭐 대장동 의혹이 뜨겁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인데 대장동 의혹 가지고 뭐 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서로 뭐 윤이 됐든 홍이 됐든 유가 됐든 어쨌든 2강 1중 나머지 떨거지들 요렇게 구도가 짜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1위, 2위는 정해져 있고 누가 1위고 누가 2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위도 유승민 정해져 있고 4위 싸움이죠. 뭐 하태경, 최재형,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 4위 싸움을 할 것 같고, 거의 듣보잡 수준으로 이제 황교안과 안상수가 별 존재감 없는 그런 스탠스인데,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TV 토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뭐 영화금속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자릿대만 잘 잡으시면은 그냥 2255원이니까 무지 싸네 들어가 볼까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거래량 터지는 날, 뭐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날 들어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분봉상 양봉 확인하시고 고개 드는 모습 확인하시고 반드시 거래하시기 바라고요. 경남스틸하고 뭐 영화금속 홍준표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슈가 있다 없다 뜬다 안 뜬다 지지율이 상승세사 아니다 말들이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길목을 지키는 그런 모습. 어쨌든 뭐 홍준표한테 3위 자리까지 내준 이낙연 후보긴 하지만 이 지금 호남 경선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이게 뭐 오늘 내일 나오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호남 경선 관련해서 뭐 초반에는 이재명이 앞선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뭐 홍준표가 앞선다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앞선다는 이야기보다 이낙연이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또는 추격을 허용한,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이 꿈꿨던 호남에서 50%는 이미 물 건너간 느낌이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호남 경선이 지금까지 5차 경선까지는 어느 정도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는데 지금 호남 경선에서는 투표율이 좀 낮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좀 실망감, 그 대장동 의혹까지 관련해서 뭐 심지어는 뭐 화천대유 하세요, 뭐 청화동인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이게 뭐 추석 인사처럼 회자되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민주당한테는 크게 보면 마이너스인 거죠. 지금 아무래도 그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그 대검 레드팀 장모 문건 이런 걸로 딱 이슈를 저쪽으로 다 던져가지고 저쪽에서 야권 쪽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초반에는 뭐 홍준표가 그걸 받고 윤석열도 서로 홍준표 캠프와 윤석열 캠프가 서로 니네들이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국정원장도 나왔다가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다 이제 이 어떤 이슈, 이 패러다임, 이 패턴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 대장동으로 넘어온 상태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국민들은 뭐 정확하게 이게 뭐 비리다, 부정이 있다 이거보다는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이 있는데 여기는 2천억도 못 벌어갔는데, 자,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가 천화동인이죠. 그리고 이 컨소시엄이 속한 곳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성남의뜰. 여기 화천대유는 7% 지분 가지고 4천억이 넘는 배당을 가져갔어요.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50% 넘는 지분이 있는데 2천억도 못 가져갔는데, 이 지분 구조, 이 수익 구조를 누가 짰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를 했던 이재명 측근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직원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민간한테 이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다 무시하고 팀을 해체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일주일 만에 만들어진 자산관리회사, 이 자산관리회사, 이 화천대유, 여기에다가 모든 수익 구조를 몰아주는 희한한 구조를 만들었고, 뭐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모든 위험 부담을 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그렇게 짜진 거라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대단한 엄청난 일을 단군일의 최대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포장을 했다가 이제 와서는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부정 출제한 부패, 그러면서 자기가 공개 수사까지 건의해놓고 특검도 못 받겠다, 국정조사도 못 받겠다. 누구한테 조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 수사하라며. 어쨌든 이런 스탠스, 이런 해명 자세 자체가 화를 키운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는 마이너스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두들겨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부토건 이낙연 테마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 한 5% 정도 떴다가 뭐 종가도 나쁘지 않게 4% 선에서 마무리된 3,140원 마무리, 한 3,000원 수준에서 조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이 이슈가 어떻게 완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 화천대유 이 자산관리 회사가 왜 이런 지분 구조를 짰는지 몰랐다는 건데, 이 유동규란 사람이 이재명 측근으로 사실상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를 했는데,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 직원들이 반대했던 그런 민간 쪽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 프레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하면 되는데, 뭐 윽박 지르듯이 막 국민을 협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동신건설은 10% 가까이 빠졌어요. 종가상 10%고 오늘 저가가 지금 종가네요. 9.18, 42,050원. 요런 상태.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 두드리겠죠? 결과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이 FIU인가요? 하여튼가 금융분석원에서 이 화천대유와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씨, 그 뭐 머니투데이 기자, 법조 기자 출신이라는 그 사람과의 수십억을 인출해 갔다는 그 자금 흐름, 그게 이제 통보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어느 정도 뭉갰다는 의혹도 있어요. 바로 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뭉개다가 수사가 들어갔고, 플러스 뭐 검사장들, 대법관 출신 정관들, 전현직 국회의원들, 특검, 박영수 특검, 뭐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필요했는지, 이게 뭐라고, 그리고 1조가 넘는 이런 부동산 투자 개발 심사를 하루 만에 뚝딱,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좀 겸손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막 윽박지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잘한 건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나는 몰랐다고,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스텝은 꼬였고 어쩔 수 없고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산 피어셀이 오늘 4만 원대로 갔다가 5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종가는 49,500원까지 갔다 종가는 5만 100원인데요. 조금 더 숨이 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숨 많이 죽으면은 저도 이 종목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제 탄탄한 수소연료 전지 쪽으로 뭐 국내 탑 뭐 시장 점유율이든 기술력이든 두산에서 이제 인적 분할돼 가지고 분리되어 나온 그런 법인이죠. 두산 피어셀. 요렇게 지금 동신건설, 영화금속, 경남스틸 이야기했고, 삼부토건, 두산 피어셀까지 얘기해드렸죠. 대우건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또 보시는데 불편하시니까 짧게 대우건설까지 말씀드리고 또 끊었다가 새 영상에서 또 다른 종목들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뭐 충격적으로 조금 6,900원 찍고 결과적으로 이제 7,000원대 지켰는데, 오늘 뭐 뉴스가 뭐 터진 게 있나요?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 뭐 이 부동산 굳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오늘 좀 충격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한 뭐 2% 좀 안 되게, 2% 안 되게 좀 7,000원을 살짝 지켜주는 부분으로, 7,000원 지켜주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별다른 악재나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조금 빠졌어요. 뭐 토론 게시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나오는 이야기인지 잠깐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네이버에서도 뭐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운정 신도시에 뭐 대우건설 단지가 뭐 소개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뭐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데요. 뭐 해외 플랜트 발표 못하냐, 해외 수주 잔고 어디다 팔아먹었냐, 롯데타워. 자, 중흥 못 먹을 거면 뱉어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흥이 대우를 삼킨 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약간 조금 노조도 반대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것 같고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 뭐 내년에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중이 왜 있다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선방했다. 돈만 있으면 5억원어치 사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실적 발표 나오고 내년 초쯤에는 뭐 요거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에 나와 있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자, 별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별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 수급도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상태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잡음도 있다 보니까 조금 오늘 숨이 죽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뭐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장기 종목, 뭐 제가 말씀드리는 대다수 급등주 단기 종목이 대다수인데, 그 가운데 뭐 셀트리온이나 대우건설, 뭐 SD 바이오센서나 시젠, 요 정도가 장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런 장기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뭐 인연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뭐 장기 종목은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요렇게 대선 테마주하고 두산 피어셀, 대우건설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로 바이오 쪽, 오늘 뭐 유바이오로직스가 좀 퍼포먼스가 좀 높게 나왔는데 그런 쪽 이야기 하면서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